안녕하세요. 강지신입니다. 우리가 7주 동안 영상 문법과 영상 편집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획서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편집을 하는 방법과 영상 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 이유는 내 영상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촬영을 한 후에 편집을 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우리는 7주 동안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 문법에 대해 공부하고,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불러와서 컷을 나누고, 그리고 컷과 컷을 연결을 하고 장면 전환을 위한 디졸브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타이틀을 제작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리고 자막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하고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컷을 나누고 자막을 넣고 타이틀을 제작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 제작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자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겠죠. 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획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기획 의도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밝혀줘야겠죠. 기획 의도가 있고 내가 만든 영상의 제목과 주제, 그리고 그 제목과 주제, 기획 의도에 따라서 영상의 장르도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영상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 이야기 전개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기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영상 작업은 결국에는 개인의 작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고, 그리고 개인이 작업을 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다고 해도 이게 개인 작업이 될 수가 없는 게 등장인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 촬영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1인 작업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 기획은 우리가 맨 첫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스토리보드를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할 작업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이 기획서와 스토리보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할 때 의사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획서는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무엇일까요? 영상 제작 기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내가 제작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이 영상을 만드는 기획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장르는 픽션인지 논픽션인지부터, 그리고 제작 기법. 제작 기법은 디지털 영상을 이제 등장인물을 이 출연해서 촬영을 통해서 제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레이션을 이용을 할 것인지, 내지는 이 디지털 영상에 내가 그래픽 요소를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픽만으로 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것인지 등 제작 기법도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품의 제목 있어야겠죠. 작품의 제목도 표시를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러닝타임, 상영 시간이 되겠죠. 이 러닝타임은 실제 등장인물을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나레이션이나 아니면 대사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 대사들을 직접 해보면서 러닝타임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동선 같은 경우, 등장인물이 이동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직접 이동을 해보면서 러닝타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닝타임이 너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미리 리허설을 통해서 러닝타임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대상, 타겟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만약에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마케팅이나 광고라면 이 대상은 타겟이 되겠죠. 내 영상 콘텐츠에 메시지를 전달받을 타겟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이 영상은 어린이를 위한 영상인지, 아니면 성인을 위한 영상인지, 아니면 청소년 이상 볼 수 있는 영상인지, 그 대상을, 시청 대상을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적어 주어야 하죠. 이 줄거리는 간단한 내 영상 콘텐츠의 줄거리를 시놉시스라고 합니다. 이 시놉시스는 한 문단으로 된 여러 개의 문장이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서 이 문단 안에 내 영상 콘텐츠의 기승전결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기획서 예시를 보실 텐데요. 먼저 영상 콘텐츠의 기획서는 이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작업을 하는 브리프가 있고, 그리고 실제 제작에 들어갔을 때 제작 부분에서 필요한 기획서가 있습니다. 이 기획 단계,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첫 번째 영상의 기획서는 프로젝트 브리프가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나 스토리보드가 나오기 전에 이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작성이 되는 것인데요. 작성자와 작성 일자를 표시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영상 콘텐츠의 제목이 없다면 이 영상 콘텐츠의 프로젝트명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 또는 내 영상 제작의 의도가 됩니다. 내 영상 제작의 의도를 적어주시면 되고, 기대 효과는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핵심 타겟은 대상이 되겠죠. 내가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대상, 그리고 매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디지털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영이 될 수 있죠. 이 매체는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내보낼 것인지, 그리고 저작물의 형식, 그리고 이 저작물을 상영을 하거나 시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 기획과 제작의 전반적인 일정, 내 영상이 내가 원하는 매체에서 상영이 되기까지의 일정, 상영이 되는 동안, 상영이 끝날 때까지 전체 일정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 브리프는 제작 단계에서의 모든 내용을 넣기보다는 제작이 들어가기 이전에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브리프를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인 제작 단계에서의 기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브리프를 작성한 이후에 보시면 기획서가 콘텐츠 기획서와 그리고 제작 기획안, 이렇게 제작 부문과 콘텐츠 기획안이 나뉘게 됩니다. 먼저 콘텐츠 기획서에 앞서서 이렇게 제작 부분, 장르, 제작 기법, 상영 시간, 대상, 그리고 시놉시스 한 문단으로 된 내 이야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시놉시스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줄거리나 줄콘티,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6화 원칙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의 기획서에는 작품의 개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작 의도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작품을 제작을 하려는 의도, 제작 배경은 사회적 배경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 전체일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작 배경, 제작을 하게 된 베이스, 왜 내가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제작 의도와 현재 우리가 처한 배경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동향 분석, 이 철저하게 콘텐츠를 기획 단계에서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과 비슷한 내용들의 영상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유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이미 나와 있다면, 이미 나와 있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너무나 유행하는 컨텐츠고 이미 많은 컨텐츠가 나와 있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제와 겹치는 컨텐츠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고 그 중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의도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겠죠. 시장 동향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과 비슷한 주제에 어떤 영상들이 나와 있는지 꼭 분석을 해보고 내 영상 콘텐츠가 필요한지 검토를 꼭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출을 하는 내 콘텐츠가 이 많은 넘쳐나는 영상 콘텐츠들과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 있는 것이 좋겠죠. 많은 겹치는 주제의 영상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 콘텐츠가 차별화되는 점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작성을 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분명히 내 연출의 의도와 차별화 전략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작성을 하기 이전에 당연히 시장 동향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죠. 마찬가지 작품의 컨셉, 마케팅 컨셉, 그리고 장르, 톤 앤 매너. 톤 앤 매너는 전체적인 영상의 분위기를 말을 하는 것이겠죠. 전체적인 영상의 분위기, 타겟, 포지션까지 이 개발 전략, 이 내 컨텐츠를 마케팅 요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컨텐츠를 개발했을 때 작품의 컨셉과 장르, 톤 앤 매너, 타겟, 그리고 포지셔닝, 타겟 포지셔닝이 되겠죠. 타겟과 그 타겟 연령대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타겟이 정해지더라도 그 타겟 중에 라이프 스타일까지 포지셔닝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타겟이 좋아하는 스타일, 내 영상은 어떤 스타일의 영상인지 포지셔닝을 해주시면 이 다음 단계를 진행했을 때
맥락이 일치하기가 쉽습니다. 마케팅으로 사용을 할 콘텐츠라면 마케팅 전략이 좀 더 확실해야겠죠. 그리고 시놉시스. 앞에서 적었던 시놉시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 시놉시스와 시놉시스를 읽었을 때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 같은 경우 영화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화의 줄거리 같은 경우는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지 않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시놉시스가 아니에요. 시놉시스는 전체 줄거리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놉이고, 지금 현재 제작 부분에서의 기획안이 아니고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의 기획안이기 때문에 이 시놉시스에 따라서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놉시스는 내 전체 이야기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성격, 특징, 갈등 구조, 사건도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캐릭터 설정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거는 컨텐츠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제작 예산이라든지 제작 일정도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제작 일정이 아니라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기획 단계부터의 제작 일정이 되겠죠. 기획 단계부터의 제작 일정이 되기 때문에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그리고 영상이 나오기까지 모든 단계의 제작 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작 기획안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 제작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예산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작 기획안, 제작 부문에 들어가서 제작 기획안은 모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시놉시스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시놉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인, 영화나 드라마로 치자면 대본이 될 수도 있겠죠. 대본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줄콘티의 형식으로 씬별로 또는 컷별로 시퀀스, 씬, 컷 이렇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게 씬이나 컷별로 구분을 해서 줄콘티를 작성을 해주는 게, 줄콘티를 씬별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까지 줄콘티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기가 쉽고, 스토리보드 구성이 완성도가 높다면 그대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그대로 편집을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의 작업이 매우 편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캐릭터의 성격이나 등장인물의 갈등 구조, 사건이나 이벤트가 되겠죠. 세팅, 캐릭터의 성격을 세팅이라고 합니다. 세팅과 이벤트, 갈등 구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촬영 장소의 특징, 배경이 되겠죠.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덕션 디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에선 톤 앤 매너라고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배경과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맵이라고도 하는데요. 내 영상 콘텐츠에 등장인물이 입게 되는 의상이라든지 소품, 배경,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글로 적기보다는 이미지 맵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잡지나 아니면 사진,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에서의 분위기,
만약에 내가 복고 분위기의 과거의 복고 느낌이 나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다면 그 시대가 되는 80년대면 80년대, 90년대면 90년대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의상 그리고 원하는 색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이미지 맵으로 만드셔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줄콘티를 토대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스토리보드까지가 제작 부문의 기획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학교 멀티미디어 학과의 2017년도 2017학번 17학번의 선배님이 작성한 영상 기획서입니다. 제작 부분이 나와 있죠. 제작 부분은 단편 영화, 장르, 멜로와 드라마입니다. 제작 기법은 이제 핸드폰을 이용한 디지털 영상이죠. 핸드폰을 이용한 디지털 영상인데 핸드헬드도 사용하고 삼각대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작품명 적어주시고 상영 시간도 예상해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타겟, 대상이 되겠죠. 대상도 10대 이상의 자녀 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래쪽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보통은 연령대를 10대, 40대, 20, 30대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10대 이상인데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세대가 되겠죠. 스토리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관적인 대상으로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놉시스 몇 년 전, 언제 나와 있죠? 데리고 나온 누구누구, 언제, 누가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그리고 고민하는 이벤트, 고민하는 사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무엇을 왜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시놉시스를 작성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 부분까지 열심히 살기로 다짐한다. 이게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부분까지 시놉시스에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작품 개요. 작품의 개요는 이제 작품의 시놉시스는 객관적인 내가 영상 콘텐츠에 담을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는 것이고 작품의 개요는 이 작품은 어떠한 작품이다 라는 연출자의 의견이 추가가 돼도 됩니다. 작품의 개요와 작품의 시놉시스는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작 의도 및 배경 내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의도와 배경이 되겠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캐릭터 설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성별, 복장, 성격, 습관, 그리고 환경, 연관 색상까지, 톤앤 매너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라일락과 라벤더를 강조했죠. 그리고 제작 일정,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나눠서 제작 일정을 잘 적어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구성하는 이게 프로덕션 디자인을 대체해서 작성을 한 것인데요. 프로덕션 디자인의 내용을 이렇게 사진과 글로 분위기를 이런 색감의 분위기로 톤앤 매너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옷차림, 의상 설정, 분위기까지 작성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기획안을 작성을 한 후에 이제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이제 줄콘티
줄콘티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씬별로 씬 1, 언제, 그리고 카메라 내용 나와 있죠. 카메라와 등장인물, 카메라가 등장인물을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배경, 그리고 바깥 화면으로 퇴장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줄콘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스토리보드 작업을 할 때 이 등장인물이 어느 쪽에서 등장해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카메라의 동선, 카메라는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사운드, 배경,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콘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씬별로 적어줬는데 한 씬이 한 장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었죠.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작성을 하진 않지만 이 자료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씬별로 줄콘티를 작성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씬별로 줄콘티 작성이 끝나면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저 줄콘티의 스토리보드는 아니지만 저 줄콘티는 상당히 길고 저 줄콘티를 작성한 학생의 경우 스토리보드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짧은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부분에 여러분이 스케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한 동작과 비슷한 사진을 추려서 붙이셔도 되겠죠. 스토리보드를 영상과 글로 작성을 해주시고, 옆에 보시면 러닝타임이 있습니다. 대충 예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나 나레이션이 있다면 나레이션과 대사를 읽어서 타임을 적어주시면 좋고, 만약에 인물의 동선, 등장인물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배경에서 직접 내가 움직여 봤을 때 러닝타임이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메라의 동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상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영상이 단체샷, 투샷, 그리고 투샷에 숄더샷,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가 바뀐 것을 알 수 있게 영상에 스토리보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없는 경우에는 카메라의 동선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투샷이 있을 때 카메라가 이쪽에 있겠죠. 카메라가 이쪽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이동까지, 그리고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사운드도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사운드에 해당되는 내용은 대사와 음악, BGM이 되겠죠. 대사, BGM, 그리고 음향 효과, 그리고 현장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방 안이죠. 지금 현재는 방 안에 실내 공간입니다. 이 실내 공간에서의 현장음과 밤의 현장음, 그리고 낮의 현장음도 틀리겠죠. 그리고 실외에서의 현장음은 그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현장음들이 있겠죠. 그 현장음을 모두 삭제를 하고 후시 녹음을 해서 대사를 넣거나 나레이션을 넣게 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음이 많이 들어가서 현장을 모두 제거를 하고 나레이션을 넣고 음악을 넣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전공자로서 영상 컨텐츠가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현장음 꼭 빼먹지 않고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보드에 꼭 넣어주시면 좋겠죠. 스토리보드 예시를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스토리보드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샘플 마찬가지로 씬별로 봤을 때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 음악에 가사에 맞춰서 씬을 나누었죠. 그래서 사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줄콘티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줄콘티 작성을 할 때 스토리보드 제작을 염두에 두고 풀샷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의 동선,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구성을 할 때, 스토리보드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었던 시나리오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이미지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시나리오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스토리보드를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카메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사운드가 들어가는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양식은 가로든 세로든 상관이 없겠죠. 스토리보드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스케치나 사진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용에 반드시 카메라의 이동, 그리고 현재 장소, 카메라의 동선, 그리고 카메라의 동선이죠. 배경이 되겠죠. 시간. 이 작업이, 이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사운드에 들어갈 내용은 효과음, 현장음, 대사, 나레이션, BGM까지 다 사운드에 해당됩니다. 사운드가 없다면 현장음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스토리보드는 영상에서 등장인물이 나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그리고 카메라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방향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보드까지가 기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업의 반을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내가 만들 영상 콘텐츠에 대한 기획안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맨 먼저 브리프를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브리프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